진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느 가수는 취중에 사랑을 고백했는데 어느 정치인은 취중에 그만 당 대표를 향한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이른바 살생부 명단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를 향해 한 말이라는데요. 진담일까요? 술김에 뱉은 말실수였을까요? 자, 지난달 새누리당에서 살생부 명단 파문이 일었을 당시 윤상현 의원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를 당에서 솎아내라라고 말을 한 것까지 녹취록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막말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윤 의원은 억울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살생부 명단 봤습니까? 살생부 명단이 친박 핵심 인사가 그래 전달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살생부 파문? 그걸 저 입장에서 그래 핵심 인사라는 게 몇 명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대문짝만하게 뉴스 보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살생부 명단이 없는데 친박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니 너무 답답해서 술김에 한 말. 윤상현 의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사자인 김무성 대표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서 사과하려 했지만 김 대표가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대표께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안 받으셨고요. 제가 오늘 그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의 진 뜻을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뭐 대표께서 연문으로 빠져나가신 거 보셨죠? 이상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윤상현 의원은 취중에 사적인 대화까지 녹음을 해서 언론에 전달한 행위는 의도적인 음모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의 주장은 다릅니다. 자, 비박계 중진인 이재호 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은 그냥 술 먹고 취중에 한 말이라기에는 그 배경에 무언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은 김 대표를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살생부에 나왔던 인물들 어쨌건 김표한 의원도 구미을 의원도 어쨌건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살생부가 현존했던 거 아니냐는 또 의심까지 하게 되면서 이게 실제 이제 이 지금 윤상현의 막말 파문으로 실제 살생부가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일단 그 대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친이계 쪽에서 계속 공세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문제의 발언을 녹취했을까요? 또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저하고 친한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의원님 통화 예. 대상자가 누군지가 지금 핵심인데요. 그 정도 근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지금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확인대로 말씀드릴게요. 윤 의원은 계속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또 누가 녹음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통화 기록을 뒤져봐도 가물가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비박계 이재호 의원은 윤상현 의원의 이런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윤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상대방이었다면 공천과 관련된 자리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과연 이제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천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네. 앞으로 그 공관위가 이제 뭐 현역원들 뭐 컷오프나 여러 가지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들에 상당히 이제 압박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만약 판정을 한다면 그럼 그 이후에 컷오프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더 심한 어떤 결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윤상현 의원의 막말 녹취로 더 궁금해지는 건 살생부 명단이 진짜 있었느냐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비박 살생부 논란으로 김무성 대표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녹취 속의 발언은 공천 개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막말 녹취 파문으로 비박계와 김무성 대표가 반전의 계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그 상향식 공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였고, 뭐 이에 대해서 뭐 최고위원회에서 결국 그냥 그대로 추인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김무성 대표는 사실 공천과 관련해서 사실상 뭐 완전히 전권을 잃은 셈이고, 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뭐 사실상 뭐 모든 힘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통화 기록을 뒤져봐도 가물가물하다는 윤상현 의원. 진짜 취해서 한 말이었을까요? 술김에 나온 그 말은 실언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뜻밖의 터진 막말 녹취록의 파문이 향후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싸움에 커다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상현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미추홀 을구 출마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미추홀구를 위하는 길이고 또 무엇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지 밤잠을 설치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결론을 내리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정치가 미추홀구를 버리고 미추홀구를 홀 때에도 저는 절대로 미추홀구와 그 주민분들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덕적이든 경쟁력이든 부정활동이든 모든 공천 심사 항목에서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당무감사나 당협평가에서 수도권, 최상위권,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수없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명분이 없다 보니 모두가 입을 닫았습니다.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면접 때부터 또 공천 배제 이후에도 제발 다른 지역에 출마해달라고 집요하게 권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미추홀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제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미추홀 주민분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영문도 모르고 저 윤상현을 받아야 하는 그곳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리한 일입니까? 잘못된 공천은 미추홀 주민분들께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4년 전에도 그랬듯이 미추홀 주민분들께서 민심의 심판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정치공학으로 민심을 짓밟은 참 나쁜 공천입니다.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서 이번 우리 미추홀구 선거는 미추홀을 위해 나온 윤상현과 또 선거를 위해 나선 사람과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추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뛰는 윤상현과
자신의 정치 생명의 연장을 위해 뛰는 사람과의 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추홀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 윤상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미추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미추홀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기필코 이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이번 공천은 그들만의 정치 논리만 있을 뿐 미추홀 주민 여러분들의 주권과 민심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민심을 헌식작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또 미추홀구 주민을 무시해온 민심 압살 공천, 민심 압살 공천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북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감염병이 창궐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천이 잘못됐다고 여기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미추홀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우수합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북정을 저지할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할 사람은 반문연대를 최초로 주창한 저 윤상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못된 공천으로 미추홀 주민분들의 주권과 자존심을 훼손한 공천을 다시 국민들에게, 주민분들께 돌려드리는 국민 공천, 정치 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윤상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추홀구의 지속적인 발전 또 완성을 위해서는 미추홀 계획자 윤상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당파를 넘어 오직 국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미추홀에서는 당적을 미래통합당에 뒀지만은 철저한 미추홀당이었습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당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지역을 위해 몸던져 일해 왔는지 여러분들께서 또 주민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미추홀을 위해 출마한 사람, 출마를 위해 미추홀에 온 사람,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미추홀 민심을 받들고 누가 미추홀 주권을 지켜내겠습니까? 저는 미추홀을 지키며 온몸이 부서지라 일을 해왔습니다. 오직 미추홀구 발전만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국립보훈병원 건립과 증축의 국비 500억, 정부 지방행정조합청사 건립의 국비 7억, 성도역발 KTX 지혜비 280억, 초중고 환경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국비 특별교부고 230억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또 tempo급행열차 정차 등 제가 주민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추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성과도 많고 또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미추홀구 구석구석에 스며 들어있습니다. 존경하는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윤상현은 4년 전에도 시민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제 뒤에는 40만 명의 미추홀구 주민과 18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분들이 계십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었고 또 미추홀 일이라면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정치가 미추홀구를 버려도 저는 미추홀구와 주민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미추홀
선거는 선거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안 하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추홀은 인천의 상징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보루이자 마음입니다. 정권 교체의 성전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미추홀 주민분들이 저의 간절한 뜻과 절실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미추홀, 일자리 걱정 없는 미추홀, 또 신도시가 부럽지 않은 미추홀, 또 그 발전을 위해서 땀 한 벌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추홀 발전의 완성,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 뛰겠습니다. 4.15 성전에 꼭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기필코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선관위에서는 외치지 말랍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이었는데 공천을 배제했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홍준표 대표 때 열심히 하니까 친홍이라고 했어요. 또 황교안 대표 때 또 열심히 하니까 친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황 대표 체제에서 또 공천을 배제했어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야권은 제 편에 대해 그리고 일단은 백지 상태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울어? 어? 고생을 많이 했잖아. 아이고 할머니 마음의 왜 울어?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우셔. 어? 어제부터 내가 안아준다고요? 정말로 위대한 미추홀 주민들의 승리입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초선 의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지역 주민분들을 섬기고 또 신의와 보훈의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본투표 날 4월 15일에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사전투표, 관외투표, 부재투표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나 관외투표에서 막 한 5천, 4천 표 이상으로 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뚜껑을 딸 때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천 몇백 표를 이기는데 관외투표를 딱 까는데 5개의 관외투표 이제 투표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까니까 400표 가까이. 평균 400표. 그러니까 한 2,000표. 우리가 2천 몇백 표 이기는데 관외투표에서 하나 깔 때마다 400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딱 하면 거의 똔똔이야. 5개니까. 4, 5, 20. 그래서 한 게 4개까지 깠어. 마지막 투표함을 여니까 400표 훨씬 못 미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보좌관들은 막 까무러칠 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담담했습니다. 왜냐면 하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미추홀 주민분들은 저 윤상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저 윤상현이 항상 주민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대가족같이 모시고 섬기고 또 신의를 지키는 한 절대로 저 윤상현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거다. 복당 계획은 일단 저는 시민 후보고 주민 후보입니다. 주민분들의 뜻이 우선이다. 뭐 제가 복당한다고 바로 복당하고 그건 아니고 일단은 주민분들의 뜻을 묻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제 향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입당이다, 복당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리멸렬한 야권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그거에 있어서 저 윤상현의 어떤 역할이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선, 4선 전부 다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맨날 친박
이 어떻다 실세다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이었는데 공천을 배제됐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홍준표 대표 때 열심히 하니까 친홍이라고 그랬어요. 또 황교안 대표 때 또 열심히 하니까 친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친황 대표 체제에서 또 공천을 배제됐어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친박도 아니고, 물론 개파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 모셨던 건 사실이고, 또 홍준표 대표, 황교안 대표 열심히 모셨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친국민이고 친무출 주민이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도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없고, 일단은 이제 당이 너무 질이 멸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작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도 얼마나 지지도 맨날 22, 23 나오잖아요. 어? 그때도 나왔어, 지지도. 가장 잘 나와봤자 리얼미터에서 28, 30이었어. 매번 당 지지도가 10% 평균 15, 20% 졌어. 근데 그걸 현실로 안 받아들여. 왜? 그들만의 논리와 신념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르게 봐. 우리 이 미래통합당 있을 때 우리들이 정의고, 우리들의 진짜 정의라는 어떤 우리만의 신념책에, 사고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고체계를 탈바꿈을 못해. 영남의 근간이 그런 사고체계. 근데 수도권이나 젊은 층, 중도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지지. 당연히 지지. 근데 그걸 이긴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수도권 중심의 전략과 이미지와 정책과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걸 여러 번 의총대에서 한 2번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양보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잘 몰랐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야권은 재편해야 되고, 일단은 백지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